자, 세 번째 강의 영상인데요. 우리가 개념을 두 번째 거를 이제 알아볼 건데, 오늘 알아볼 개념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이 이렇게 뭐 덧셈, 뺄셈 또는 곱셈, 나눗셈으로 표현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발산하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분모는 뭐 3n 더하기 4가 있고 분자 같은 경우는 뭐 n-3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원리가 뭐겠니? 원리가 지금 요 분모에 있는 수열 같은 경우도 n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얘도 발산하죠. 마찬가지로 분자에 있는 요 n-3도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발산할 겁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구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듯이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기 써있죠.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n분의 4 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3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n분의 4 또는 n분의 3 요 두 가지는요 수렴하는 수열로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3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가 2n 세제곱 분모는 뭐 n 더하기 2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얘가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야. 이 분모에 있는 이 수열의 증가량이 분자를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해서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두 번째 개념은 뭡니까?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가 되겠고요. 그럼 분모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면 우리가 방금 푼 것처럼 뭐 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누어라. 알겠죠? 그럼 요건 방금 한 유형이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2n 세제곱분의 n 더하기 1 이런 수열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우리가 극한을 씌우면 이번에 누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분모의 증가량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무한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상수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요 두 가지는 수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자가 크면 수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개념은 같이 한번 지금 배워본 거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 개념인데 요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어떤 개념으로 나뉘냐? 일단 다항식 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n 세제곱 마이너스 2n 요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앞에 있는 수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수열 발산하죠. 뒤에 있는 수열도 발산합니다. 그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풀이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최고차항으로 묶으시면 돼요. 최고차항으로. 그러면 다항식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자. 이걸 기억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n세제곱이기 때문에 n세제곱으로 묶어버리세요. 식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n세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얼마죠? n제곱분의 2 요렇게 묶이겠지, 그지?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뀔 수가 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식에서 이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애매한 거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발산할지, 예? 발산할지 또는 수렴할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겁니다. 얘가 발산한다 수렴한다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산할지 수렴할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바꿔준다면은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거기에 곱해져 있는 항이 얼마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곱해져 있는 요 항은요. n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 1 빼기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되지. 극한을 씌워주면. 그럼 얘는 결국에는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 되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 됐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다? 얘는 발산한다. 애매하지가 않은 겁니다. 포지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다? 결국에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루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뭐 루트 n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도 무한대죠. 근데 뒤에 것도 무한대인데 서로 빼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애매한 거야. 얘도 포지션이 얘도 수렴을 할지 발산할지 애매한 겁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주면 되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어떤 행위를 해주면 되냐면 분모의 유리화 배웠었죠. 그죠? 그게 뭐였지? 켤레 무리수를 곱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 이 식에다가 켤레 무리수를 분모 문제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어떤 식이 되냐? 요렇게 켤레 무리수를 곱해주게 된다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같은 경우는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되는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합차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n 더하기 2 마이너스 n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죠? 분모 같은 경우가 루트 n 더하기 잠깐만 n 더하기 2 마이너스 n이니까 잘 계산을 하셨나? 그죠? 잘 계산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얘는 포지션이 확실해진 거예요. 왜냐면 분모는 지금 무한대로 가죠. 그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가 지금 상수꼴이 됐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거 얼마죠? 이거는 무조건 수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분자를 유리화하여 식을 변형하여 그 극한을 구한다라고 어렵게 써져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켤레 무리수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개념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열의 극한 이걸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수투를 열심히 하셨다면 여기는 뭐 그냥 복습하는 차원이 될 거예요. 되게 쉬울 겁니다. 자, 마지막 개념을 볼게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오늘 할 개념의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극한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N이라는 수열은 알파로 수렴을 하고 BN이라는 수열은 베타로 수렴을 하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때 AN이 만약에 BN이라는 수열보다 무조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을 해야 돼요. 이거 전제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AN이 무조건 BN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 수렴값은 알파보다는 무조건 베타가 크거나 같다. 요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어떤 거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수열을 비교하지 말고 그래프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수열을 표현하려면 좀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 AN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n의 값이 점점 커지면서 n의 값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값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n이 1일 때는 여기 찍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점점 점이 찍히면서 증가하는 수열인데 얘는 점점 이렇게 찍히면서 여기에 수렴한다고 해볼까? 여기 수렴값을 갖는다고 해볼까? 알파 이렇게 수렴값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n이 무한대로 향하면 그럼 이런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bn 같은 경우는 태생부터 an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에 어디서 무조건 얘보다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무조건 위쪽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렴값도 마찬가지겠지. 이 bn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이렇게 위에 수렴값이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위쪽에. 이건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 그지? 응. 그래서 위쪽에 bn이 맺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수렴값을 우리가 베타라고 하죠. 위에 여기 맺히는 수렴값.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요것도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요. bn이 an보다 등호가 사라졌어, 지금. 등호가 사라져서 무조건 크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수렴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이거는 꼭 암기 사항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필기를 여러 번 해두세요. 이거 빼먹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샌드위치 정리. 자, 얘가 왜 샌드위치 정리냐?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라는 수열하고 BN이라는 수열 사이에 CN이 존재한대요. 그럴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 AN의 극한값이 알파. 그리고 리미트 BN의 극한값이 얼마?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CN은 얘들아 당연히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지 않을까? 지금 CN이라는 수열은 AN보다는 크고 BN보다 작으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 AN의 수렴값과 BN의 수렴값이 같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CN도 이 값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는 같고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과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이해가 힘들다면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AN의 수렴값이 얼마라고 해볼까? 3.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수렴값을 3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만약에 AN보다 CN이 크거나 같고 BN보다 작거나 같다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은 3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개념 설명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개념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유형별로. 자, 근데 일단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나오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다항함수라는 거죠. 다항함수가 나올 그런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리함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다항함수랑 무리함수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요 녀석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n이라는 수열은 사실 어떤 수열이지? 얘는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수열이에요. 그죠? 1, 2, 3, 4 이렇게 정직하게 늘어나는 수열이기 때문에 뭐 y는 x 그래프랑 뭐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n 그래프예요. 근데 n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1 그리고 4 9 그 다음에 16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형태를 띌 겁니다. 맞죠? 2차 함수의 형태를 띌 건데 n이 1부터니까 물론 얘가 이렇게 그려지긴 해. 근데 n이 1부터니까 1,1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n이 분수가 나올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n은 1, 2, 3, 4 이런 자연수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n세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1,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7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n제곱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n세제곱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1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열에 대해서 절대로 이 n은 n제곱을 따라잡지 못하고 n제곱은 n세제곱을 따라잡지 못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항함수에서는 차수가 지배적이란 얘기야. 차수가. 이건 무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차수가 지배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수가 높은 것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n제곱 만약에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n제곱이잖아. 그지? 그 분모도 전개를 하면은 얘가 4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차수의 지배적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n제곱 이하의 차수들은 그냥 다 제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계산 자체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명확히 사이즈가 큰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를 분모 분자를 최고 차수로 나눴을 때 어차피 0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계산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만 보고 빠르게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앞으로는요. 뭐 정직하게 풀면은 여기에서 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내신을 대비하든 수능을 대비하든 우리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빠르게 그냥 4분의 5라고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차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보자 이거야. 2n분의 3n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쌤 루트 9n제곱은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n이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거는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n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란 말이죠. 1부터 시작하는 이런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값이 이 n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플러스 3n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굳이 저 2번 문제를 뭐 어렵게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2분의 3을 뽑자 이거지. 이해됩니까? 정확한 정의대로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방법을 이용해도 풀리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해결을 해줘야 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리함수 무리식의 켤레근을 곱하자라는 겁니다. 켤레 무리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리화죠. 그럼 분모가 루트 9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켤레 무리수 루트 켤레 무리식이죠. 요거를 곱한다고 하면 분자에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계산 결과 분모는 9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8n제곱이네 분모는.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 차수는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거 분해. 얘는 2n 최고차수만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 그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럼 2n하고 다른 거 곱할 필요 없이 얘랑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2n 곱하기 루트 9n제곱 얘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8n제곱분의 얼마죠? 8n제곱분의 뒤에도 살아남는구나. 이게 분배가 되니까 그죠? 분배가 되니까 요렇게 살아남겠네요. 그럼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9n제곱은 3n과 같다. 그럼 얘는 앞에 게 6n제곱이고 뒤에 게 2n제곱이니까 더하시면 8n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양변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간단하죠. 앞으로는 이런 계산을 이용해서 다항함수 또는 무리함수가 나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항상 빠르게 계산하자. 이게 원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부터는 다이렉트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념이 삽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어떤 개념이 삽입되어 있는지 볼까? 자, 요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자, 요 개념은 뭐냐면 간단하게 식을 더하기로 바꿔주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항을 여기로 넘겨주고 여기 마이너스 항을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럼 얘는 an 더하기 1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리고 an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어떤 개념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등차 중앙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등차 중앙이다 라는 거를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즉 이 얘기는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1이 1이고 a2가 4니까 공차가 얼마인 거예요? 공차는 3이다 라는 걸 빠르게 알 수 있겠죠. 그럼 an을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1번 문제 an 초항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n-1에 3 계산해 주시면 3n-2 그래서 an을 빠르게 구했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아니야?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식이 나와야 되고 분자에는 an하고 an 더하기를 곱하는 거니까 an 더하기를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는 뭐예요? an 더하기의 항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n 대신에 n 더하기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3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2 그러면 3n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n은 지금 3n 마이너스 2고 곱하기 3n 더하기 1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시그마식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이거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를 빠르게 계산하면 n에 n 더하기 1 분의 여기 있는 2는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에 3n 마이너스 2 곱하기 3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쌤이 말했던 그 스킬 다항함수나 무리함수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최고 차수만 뽑아내자. 자, 그럼 얘는 분모가 n제곱이 최고 차수고요. 이 녀석은 최고 차수가 요렇게 9n제곱에다가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18n제곱. 그럼 답이 18 빠르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SN이 수열의 합일 때 요거를 계산해봐라. 그럼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1번 풀이는 잠깐 지울게요. 혹시 못 썼으면 잠깐 정지하시거나 뒤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N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초항 더하기 n-1에 공차 3이죠. 그럼 얘는 3n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SN도 한번 표현해보자.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 그냥 여기 이 식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죠? 3k-1 계산하시면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니까 2분의 3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간단하게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최고차항만 뽑으면 되잖아. 맞아? 여기 봐봐. 리미트 식인데 분자에 있는 게 sn이니까 최고차항만 뽑으면 돼. 얼마? 2분의 3n 제곱. 뒤에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n하고 an 더하기 1도 계산을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n이 지금 3n-1인데 an 플러스 1이니까 n 더하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n 더하기를 그럼 얼마냐면 3n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3n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만 뽑으면 되잖아.
9n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n 제곱 분의 반대죠. 9n 제곱 분의 2분의 3n 제곱이니까 n 제곱 날려서 18분의 3. 그럼 답이 6분의 1이 나오겠죠. 어때요? 간단하죠? 계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이거는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풀이를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다항식 꼴이 나올 때예요. 두 번째는요 무리식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 각각의 풀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다항식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됩니다.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리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분모에 어떤 식으로 하자? 분모 분자에 켤레 무리식 곱하자. 켤레식 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해답이 그럼 머릿속에서 생길 거예요. 자, 일단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양의 실근을 an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근의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죠? 4n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6n이죠. 그럼 이 중에서 양근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플러스 값이 양의 근이겠죠. 그죠?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더하기 16n 얘가 양의 근일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an인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쌤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가 지금 앞에도 뒤에 거도 무한대인데 앞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로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아예 모른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켤레 무리식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켤레 무리식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더하기 16n 마찬가지로 분모에다가도 똑같은 수를 똑같은 식을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루트 4n 제곱 더하기 16n 분의 자 그럼 앞에 거 이거 합차 공식이죠. 분자는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더하기 16n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의 루트 4n 제곱 더하기 16n 분의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16n이죠. 그러면 이거 분모분자 차수가 지금 동일하거든요. n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차항만 적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만 적으면 마이너스 4n 적어주시고 그 다음 거는 최고차항이 얼마겠니? 요것만 보면 돼. 마이너스 2 루트 4n 제곱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얼마냐면 마이너스 4n이랑 똑같죠. 왜냐면 4n 제곱 자체가 요 값이 2n으로 튀어나오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n 또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16n 해주시면 되니까 얼마죠?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an의 값은 2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소수 부분의 극한값의 계산까지 오늘 유형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음 유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자 소수 부분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어떤 유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무조건요 이 소수 부분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면 루트 안의 식에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게 필수예요. 필수. 그럼 얘는 루트 얼마지?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4n 제곱 더하기 2n으로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4n 제곱 더하기 2n으로 만들 수가 지금 애매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냐면 얘네 둘만 갖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줘야 돼. 상수는 일단 제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필요해? 꼭지점 만들듯이. 그럼 얘를 4에 n제곱 더하기 2분의 n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꼭지점 만들듯이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루트 4에 n제곱 더하기 2분의 n이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16분의 1이 필요한 거지, 그지? 요렇게. 그러면 이게 n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도 필요한데 그거는 이 4분의 1을 곱해져서 나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 뒤에 더하기 1이 있는 요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는 얼마냐면 루트 4에 n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뒤에 건 얼마냐면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죠.